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먼저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삼성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해서 한번 글로벌적으로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시선을 봤어요. 요즘 보니까 요즘 중국 쪽에 관심도 받는 분들이 많던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꼭 알려드리고 싶고 한번 참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주식형 펀드죠. 펀드가 연초 이후에 한 9,611억 정도가 유입이 됐다고 하네요. 성장주가 요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작년 조정에 봤을 때는 밸류 부담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증시에 손을 뻗고 있어요. 쭉 뻗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태죠. 여기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 또 긴축 우려,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동 장세,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가 뭡니까? 양해죠, 양해. 이 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해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을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투자 기회를 삼을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그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단기 매수로 봅니다. 중립에서 단기 매수로 본다. 그래가지고 단기 매수 하여튼 그렇게 올려잡고 있는데, 다만 그 단순히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그 친환경, 그리고 국산화, 그리고 신형 인프라 관련 업종에 선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네요. 보니까 친환경, 국산화, 신형 인프라 쪽 이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일날 보니까 그 FN 가이드에 보면 그 중국의 주식형 펀드가 있어요. 펀드에는 최근 1개월에 약 1257억 원이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1257억. 기간별로 보니까 연초 이후에 한 9,611억 정도 됐어요. 그 6월 새 한 1조 5,222억 정도가 꾸준히 들어왔다. 꾸준히 들어옵니다. 6월 6개월에. 그래서 국내 주식형 그 펀드를 보면 한 플러스 101원 정도 되죠. 그리고 국가 전체별로 보면은 그 비교시에 러시아가 한 49억 정도, 브라질 36억, 인도 13억, 베트남 마이너스 94억이네. 하여튼 이거 쭉 유입 금액이 가장 커요.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지. 중국 쪽으로. 그만큼 중국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눈길을 보고 있는가 봐요. 글로벌 그 주요국 대비했을 때 그런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풀어놓은 그런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글로벌 긴축 움직임 속에 중국은 그 지급 준비를 인하를 했어요. 지급 준비를 인하했고, 기준금리 성격의 그 대출 우대금리가 있어요. LPR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에 나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들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이제 예상되는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했다니까 그걸 비교했을 때 성장주 유동성 환경이 약간 개선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각종 그 플랫폼 규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낮아졌다. 헝다그룹, 참 예전에 우리 헝다 때문에 얼마나 또 머리 아팠으니까. 헝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양해에는 그 정책에 민감한 중국 증시에 주요 변곡점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요. 그 중국은 지난해 12월이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가지고 안정을 강조한다. 안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가 대내외 위험 수위가 높고 하반기에 20차 공산당 대회를 감안했을 때 부양정책 범위 강도를 제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양해에서 경제 정상화 자신감에 대한 긴축 전환에 나섰는데, 이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통제 강화, 그리고 부동산 침체로 이제 경기 하강 압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인대에서 그 발표할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내외. 그래서 부양 정책의 경우에 보면 큰 틀에서
통화가 완화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봤을 땐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를 부양 그리고 부동산 완화로 이제 제시한다. 제시된다.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의 재정 지출이 이제 감세뿐 아니라 인프라,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그런 분야에 이제 집중될 것으로 현재 보고는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수 상승보다는 섹터와 종목으로 약간 압축해가지고 그 단기 매수로 접근하라는 조언이 있어요. 단기 매수로. 그래가지고 구경제 중심의 그 상하이 증시는 전통적인 그냥 금융 섹터랑 약간 시클리컬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데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 부유, 이게 중요하죠. 공동 부유와 친환경 그 전환 속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 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그 주요 그 중국 펀드를 살펴보니까 신한 SOL의 그 중국 본토 중소형 CSI 500인가 상장지수가 있어요. ETF가 2.98이고 미래에셋 그래도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 ETF 그리고 뭐 차이나 태양광 CSI ETF 그리고 중국 본토의 뭐 주 증권 투자 신탁 많아요. 보니까 뭐 미래에셋 또 타이거 차이나 클린에너지 뭐 셀렉티브 ETF 이런 순위인데 하여튼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주식은 정부 육성 산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홍콩 증시는 미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이슈 등 그런 대외 이슈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동의 그 반등이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본토는 그 대내 정책에 크게 좌우되죠. 대내 정책에. 그래서 반도체, 태양광, 뭐 친환경도 중국의 육성 산업으로 진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자산 운용사의 그 양에 관련 중국 주요 테마 ETF에도 관심이 쏠린데 보면은 타이거의 그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있죠. 그리고 타이거의 차이나 과창판 그 스타 50이 있어요. 그것도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차이나 전기차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그 전국 양의 전 그 개최된 그 지방 양의 과제를 보면은 안정적인 성장을 우선으로 하지만 여전히 첨단 제조 지원, 그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등을 내용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진한 소비 대응책 일환으로 신에너지차 소비 촉진 보조금 정책도 이제 발표된 바 있다. 그렇게 보시고 지난 1월에 그 출시된 그 과창판 그 투자 ETF는 다수 제시됐어요. 그 킨덱스죠. 킨덱스가 있는데 이게 뭐 중국 과창판 스타 50이라는 게 있어요. 이 50 ETF를 꼽던데 이걸 보면 양에서도 중국 신성장 기술 혁신 기업의 힘을 실는 방향으로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첨단 정보통신, 신소재, 전기차, 바이오테크 등 이런 비중이 높은 그 과창판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리고 그 SOL 거죠. 신한건데 SOL 그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 ETF를 또 제시하는 사람은 뭐냐? 올해 그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재생에너지, 뭐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소 등 그 신인프라로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회 이후에는 그 신인프라 정책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니까 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 그 스마트 그리드 쪽에 같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같고, 또 KB에서는 그 CSI죠. 중국 본토 대형주 CSI 100 ETF인데 그 이 ETF는 중국 ETF 중에서도 IT 기업 비중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반도체 이런 신기술 그런 기업 지원과 함께 일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예상된다. 그래서 내수 확대하고 인프라 그 재건에 따라서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 자산 운용사마다 내세우는 게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KB는 중국 본토 대형 중에 CSI 100 ETF를 보고 신한은 솔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 ETF고 한국투자신탁은 킨덱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이고 미래에셋은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나 아니면 과창판 스타 50 이런 거를 이제 각각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ETF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IT 분야, 뭐 전기차 분야, 뭐 이런 쪽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좀 약간 신중하게 한번 보세요. 신중하게 보시고 이게 저점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은 뭐 중국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는 분도 있는데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으로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나라라서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접근 그 방향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고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여튼 중국 펀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